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홍명보 울산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축구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화제입니다. 이천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이천수의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천수는 이명철,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홍명보 대표팀 감독 논란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천수는 대화 말미, 최근에 보면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주변이 못해가지고 선수들 혼동 만드는 거잖냐. 명보 형도 이번에 애들 만나러 갔다가 솔직한 얘기로 미팅 갔다가 애들 왜 만나냐. 며칠 있다가 또 한국 올 친구들이잖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은 예전부터 보면 협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걸 기다리는 차원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기를 홍명보 감독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간 거 아니겠냐 고 주장하며 협회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오해를 만들면 협회 또 시간 벌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진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예전처럼 시간 벌기엔 계속 빌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천수는 제 주변에서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왜 잡아?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다. 외국인들은 잡지 않지 않냐. 같이 만들어간다. 이주위에서 자기의 축구를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은 리더십이 잡는 거다. 강압적인 안에서 뭔가 애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리더십은 축구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강한 이런 것들이 다른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지현도 같은 맥락에서 위에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으로 이거 애들 잡아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건 감독이 시스템을 보여줘라, 철학을 보여줘라 이런 거다. 조직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과 철학을 주입하는지 그걸 배우고 따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면 당연히 원팀이 돼서 따라간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요즘 아이들은 저 감독 능력 없네라며 무시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천수도 깊이 공감하며 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라며 이게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기 종목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남녀 축구는 파리올림픽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 축구계에는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위르겐 클린스만 선임 및 경질, 아시안컵 우승 실패 및 이강인 탁구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천수는 축구협회 주인이 회장님이 아니다. 누구의 개인 것이 아닌데 개인 소유물처럼 건드는 모습에 축구 팬들이 화났다. 라며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는데 누가를 뽑는데 학연지연이 들어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팬들이 많이 화가 난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천수는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에 대해 축구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올림픽에 2번 나갔다. 성인 대표팀에 포커스가 있지만 그런 큰 무대가 없다. 팬들이 이천이 카르텔 고대 이야기도 한다. 저도 걸쳐있다. 탁상공로라는 그 꾀가 이제 안 먹힌다. 외국인 감독 만나는 척만한 것이 너무 답답하다. 라며 다시 한번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축구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굳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은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굳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 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